네,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30일 수요일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입니다. 오늘은 말의 품격을 더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힘, 유성경 지음 어른의 어휘력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여는 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적지 않다. 허균의 홍길동처럼 서자라서가 아니다. 마땅한 어휘를 떠올리지 못해서다. 아버지가 아버지고 형이 형인 것처럼 세상의 대상과 사물 현상 등에는 알맞은 어휘가 있는데 딱 짚어 부르질 못한다. 머릿속에 형체는 있으나 명칭이나 이름이 바로 나오질 않는다. 누가 머릿속 영상을 찍는 카메라는 발명 안 하나 싶다. 자신이 느낀 기분이나 감상 등을 표현하고 싶지만 어떻게 옮겨야 할지 갈팡질팡한다. 체온기처럼 기분이나 감상을 감지해 알려주는 기기는 누가 발명 안 하나 싶다. 아직 그런 기기가 없어 대충 이 두 가지 말을 가지고 돌려 막는다. 아, 이놈의 건망증.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 책은 1년 전 한모 씨가 내게 이렇게 말했을 때 시작되었다. 낱말이 떠오르지 않는 걸 두고 사람들이 자꾸 나이 들어 생긴 건망증이라고 하는데 저는 건망증이 아니라 어휘력 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견해가 맞는지 틀리는지 구태여 따지지 말자. 건망증이라고 하면 외워야 한다 할 것이고 어휘력 부족이라 하면 어휘력을 키우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어른은 대체로 수능을 치르고 나면 따로 어휘를 외운다든가 어휘력을 키우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매일 보고 듣고 읽고 쓰고 말하는 모국어 아닌가. 그래서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 설마 모국어의 어휘력 부족 때문인 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가장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불편이 글눈과 말귀가 어두워지는 것이다. 학습 능력은 둘째치고 소통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다.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과 말귀 못 알아듣게 말하는 사람이 만나 말해봐야 복장 터질 일밖에 없다. 어휘력이 부족해서일 뿐인데 그 인간 문제에 따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어휘력과 인격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 경우 어휘력 부족보다 잘못에 가깝다.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 느낌 등을 표현하는 데 자신감을 잃는다. 어휘로 생각하고 정리해 표현하지 않는 게 일상이 되면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자기가 파악할 줄 모른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간혹 성격에 따라 미운 7살처럼 공격적이 되는 수도 있다. 어휘력은 말빨 센 게 아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어휘를 마음대로 부리어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풀이하는데 그러려면 낱말을 양쪽으로 많이 아는 것이 필요하긴 해도 낱말에 대해 잘 알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여기서 잘이란 다른 낱말과 함께 배치했을 때 의미와 어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섬세하게 파악한다는 뜻이다. 뒤집어 얘기해서 어떤 말이나 글의 의미나 어감을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눈치가 부족하다기보다 어휘력이 부족한 탓이 크다. 말인즉슨 맞는데 묘하게 거슬리는 말도 인간미가 부족하다기보다 어휘력이 부족해서일 수 있다. 어휘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힘이자 대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며 어휘력을 키운다는 것은 이러한 힘과 시각을 기르는 것이다. 동시에 자신의 말이 상대의 감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야 어른다운 어휘력이다. 이 책의 제목을 어른의 어휘력으로 삼은 배경이다. 1장에서는 일상에서 미처 감지하지 못하는 어휘력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짚는다.
특별히 격가지 서술을 줄일 수 있는 맞춤 낱말에서는 적절한 낱말을 몰라 서술로 풀어놓는 일상 어휘를 골라 소개했는데, 여기에도 혹은 이럴 때도 쓰는 낱말이 따로 있었어? 관심 있게 읽으면 좋겠다. 이 장에서는 어휘력을 키우는 기술을 습득하기에 앞서 전제되어야 하는 마음 자세에 대해 썼다. 대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휘력에 직결되는지에 대한 글이라 하겠다.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말맛 나는 우리말에서는 귀로만 들은 입말을 사전에서 찾아 나의 어휘로 체득한 경험을 담았는데, 어휘의 신선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3장은 어휘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다. 어휘를 문장 구조와 떼어놓을 수 없으니 글쓰기와 연계했다. 4장은 한 개의 낱말에 대해 궁금해하고 음미하는 일이 어떻게 어휘력을 늘리고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는지 사례를 들었었다. 어른의 어휘력에 대해 쓴다 했더니 주변의 반응이 이러했다. 그 책을 읽으면 어휘력이 느는 거야?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공들여 썼으나 부족하고 주석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주석으로 소개한 낱말에는 생소한 어휘도 있지만 익히 아는 어휘도 많을 것이다. 쉬운 낱말에 굳이 주석을 단 이유는 다른 낱말과 함께 배치했을 때 의미나 어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의미나 어감이 맞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책의 주석을 챙겨 읽으면 어휘력이 조금은 늘 수 있을 것이고, 국어사전에서 어휘를 찾는 재미를 느끼는 계기가 된다면 밥 위에 떡이겠다. 표제어에는 사회의 역사와 사람의 경험이 축적돼 있고, 신조어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린다. 지난 26년 동안 라디오 방송 작가로 일한 가장 큰 원동력은 사람의 말소리가 가진 아름다움을 사랑해서였다. 그처럼 낱말 자체가 가진 아름다움이 있다. 하나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듯 낱말을 뒤살펴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글눈을 뜨고 말귀가 트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그런 후에 세상은 이전의 세상보다 훨씬 크고 새로울 것이다. 그의 아름다움을 알고 나면 소중해지는 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이니 글과 말에 대해서도 그러하지 않을까. 2020년 7월 유선경. 1장 1에서 어휘력이 중요하다. 1. 책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유. 책을 읽고 싶어도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서 읽기 힘들어. 초등학생이라면 영락없이 책 읽기 싫어 둘러대는 핑계라 하겠지만 10여 년 전부터 친구들에게 꾸준히 듣고 있는 말이다. 40 넘으면 내가 왜 이럴까 싶은 게 도대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변화라곤 나이 먹은 거밖에 없으니 부정적인 변화의 원인을 나이 탓으로 모집었다. 모집다, 모조리 집다. 책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나중에 기억나지 않는 것도 나이 먹어 그런 거라 무감하게 대꾸했다. 무감하다, 관심이나 감각이 없다. 다감하다, 감정이나 감수성이 풍부하다. 책을 펼치고 딴 생각으로 빠지기는 모든 세대의 공통이나 중년에 접어들면 딴 생각의 범위가 광활해진 의무와 책임만큼이나 공활해진다. 애국가 3절 가사에 나오기도 하는 공활은 텅 비고 매우 넓다는 뜻, 광활은 막힌 데가 없이 트이고 넓다는 뜻이다. 그렇게 10여 년 살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게 확실하게 벌어질 일은 더 나이 먹고 늙어 죽는 것뿐이라는 진실을 깨우쳤다. 속절없는 나이 타령만 하다간 될 일도 안 되겠다 싶기도 했다. 안 되는 일을 죄다 나이의 책임을 떠넘기는 스스로가 좀 뻔뻔한 듯도 싶었다. 10년 전에 책 읽기 힘들다던 친구는 서서히 책 읽기를 포기하고 있고, 내가 제삿날로 찾은 원인은 이러했다. 제삿날로, 남이 시키지 않은 저 혼자의 생각으로.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래. 친구는 어리벙벙한 표정을 지었다.
대학 나와 30여 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휘력 부족이라는 소견 따위나 듣다니. 소견,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일일 것이다. 그러나 어휘력이 부족하면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고 내용을 이해하기 힘드니까 책장이 넘어가질 않고 책장이 넘어가질 않으니까 졸린다. 졸음을 유발한 책은 여간에서 다시 펼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책 읽기 힘든 원인이 어휘력 부족이기만 할까? 글이 줄 잡으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줄 잡다 어느 표준보다 줄여서 헤아려 보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몇 가지 사례나 경험만을 가지고 그 전체 또는 전체의 속성을 섣불리 단정 짓거나 판단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 호모사피엔스와 책 읽기. 호모사피엔스는 태생적으로 책을 읽도록 태어나지 않았고 독서에 적합하게 진화하지도 않았다. 인류는 책을 읽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독서는 뇌가 새로운 것을 배워 스스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인류의 기적적 발명이다. 미국 신경심리학자 메리언 울프 책 읽는 뇌에서. 인류가 문자를 발명한 것은 고작 8,000년 전의 일이고 점토에 새긴 문자로 정보를 주고받은 것은 불과 6,000년 전의 일이다. 인류의 뇌는 독서에 적합하도록 진화되어 있지 않다. 독서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이다. 장태익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2017년 국회에서 발표한 논문 독서와 시민의 품격에서 책을 읽어 지혜론자가 된 게 아니라서 그 후손들은 그냥 놓아두면 자연스럽게 책을 읽지 않는다. 현생 인류의 조상을 가리키는 학명 호모사피엔스는 라틴어로 지혜가 있는 사람, 슬기로운 사람을 뜻하며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 원시 인류는 사냥, 수렵, 채집 등으로 먹을거리를 구하고 맹수 등의 공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을 탐색하고 관찰하고 경계해야 했다. 눈 두 개가 가운데 몰려 있어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데 적합하지 않으니 고개나 몸의 방향을 쉴 새 없이 바꿔가며 두리번거렸으리라. 두리번거리다. 눈을 크게 뜨고 여기저기를 자꾸 휘둘러 살펴보다. 그 초원이 오늘날에는 인터넷에 있다. 눈 두 개가 가운데 몰려 있어 휴대전화의 좁은 화면을 보는 데 적합하니 고개와 몸의 방향은 절로 고정된다. 먹잇감을 찾아 손가락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눈동자가 두 발인 양 쫓아간다. 그때는 실제였고 현재는 가상이지만 뇌는 실제와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며 인간의 뇌는 그때나 지금이나 매우 산만하다. 인류는 먹고 사는데 노력을 소진하느라 책 읽는데 쓸 노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대부분 책과 무관하게 살았으며 현재도 대체로 그러하다. 대신 그들에게는 우주의 순환과 생명의 생로병사를 압축해 보여주는 자연이 있었고 지식과 경험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 찾아가 물었다.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겪은 고통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을 들려줄 대자연과 지혜로운 노인은 더 이상 곁에 없고 책은 흔하다. 하지만 인생 사용 설명서 삼아 읽고 싶어도 세월이 검증했고 내놓으라 하는 이들이 추천하는 책치고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책은 거의 없다. 무슨 글자인지 알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까막눈은 아니나 실질문맹이다. 실질문맹.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 성인의 22%가 실질문맹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글자 자체를 알아보고 읽고 쓰는 문맹률은 낮지만 문장의 뜻을 파악해 생활이나 업무에 적용하는 실질적인 능력, 즉 문서 해독 능력이 22개 경제개발기구 OECD 가입 국가 중 19위로 하위권이다. 문해력이 떨어지면 복잡한 일이나
일상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갖추기 힘들고 새로운 직업이나 신기술 등 새로운 학습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게 다 호모사피엔스의 후손답게 자연스럽게 산 탓이다. 그러기에 아리스토텔레스도 경고하지 않았던가. 품성의 덕중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고. 책을 읽으려면 상당히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게 도리어 당연하다. 2. 이해하지 못하는 책을 계속 읽어야 할까? 이해하지 못하는 책을 그래도 읽는 게 좋을까요? 몇 해 전 모 대학에서 강연했을 적에 받은 질문이다. 티내지 않았지만 감탄했다. 참신하다. 이리 해석했다. 소위 필독서라 불리는 인문이나 문학 관련 서적을 읽어도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나중에 이해할 수 있을 때 읽는 게 좋을까요?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읽는 게 좋을까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치 밖에 있는 상대의 언어를 당장 이해하지 못한다. 당장, 일이 일어난 바로 그 자리, 현장 그곳, 일이 일어난 바로 직후의 빠른 시간, 냉큼 즉각 얼른 이내 곧, 눈앞에 닥친 현재 이 시간, 바로 지금 즉시. 감각 인식이나 지적 수준의 차이일 수 있지만 각자 통과하는 시간이 달라서다. 각자 각각의 자기 자신, 각각의 사람이 따로따로. 이솝의 청개구리 우화가 전하는 교훈은 엄마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적에 말 잘 듣자 일지 모르나 나는 모자가 통과하는 시간이 엇갈린 데서 연유한 비극을 본다. 엇갈리다. 마주오는 사람이나 차량 따위가 어떤 한 곳에서 순간적으로 만나 서로 지나치다. 생각이나 주장 따위가 일치하지 않다. 모순적인 여러 가지 것이 서로 겹치거나 스치다. 주로 길과 함께 쓰여 서로 어긋나서 만나지 못하다.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가 죽은 다음에야 엄마의 시간을 산다.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가 계속 그 시간에 머물 거라 여겨 그에 걸맞은 유언을 남긴다. 그 결과 청개구리는 비 오는 날만 되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 것 같아 개굴개굴 울어댄다. 둘은 함께 살았으나 한 번도 같은 시간을 살지 못했다. 서로 말이 통하는 시간을 살지 못한 것이다.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이 순간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한다. 담을 수 있을 만큼만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다. 자신의 그릇이 작아 상대의 말을 제대로 주워 담지 못한 채 흘려버리거나 심지어 제멋대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진심이나 진실을 깨달았을 때면 이미 늦어 과거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밉다. 모르는 낱말들이 끝내 제공하는 삶의 지렛대. 책을 읽는 행위란 나에게 내가 사랑하거나 사랑할 이들에게 당도할 시간으로 미리가 잠깐 사는 것이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이라 당장 이해하기 힘들어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모양이군 하는 식의 감을 얻는다. 신비로운 일이다. 정신밭에 뚜려둔 감이라는 씨앗은 여하튼 어떻게든 자란다. 그러다 문득 내게 당도해버린 시간을 통과할 적에 떠오른다. 처음이지만 처음이 아니고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기분. 서툴게 더듬어 찾아가면 오래전 내 정신밭에 뿌려둔 씨앗 자리에 뼈가 자라고 살이 붙어 서 있는 형상과 마주한다. 내게는 19에 읽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그러했다. 모르는 낱말로 가득해 나름 자부한 독해력에 혐의를 두게 했다. 정신에 균열이 가 불편했을 뿐 아니라 가뜩이나 허무한 나이가 더 허무해져 버렸다. 이상하리 많지 잊히지 않았다. 흡사 나쁜 남자에게 매혹당한 순진한 소녀 같았다. 다시 읽지 않았다. 그저 한 선배에게 사람은 행복해지려고 사는 것 같지 않다는 소감을 남기며 19살답게 겁도 없이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가지라고 선포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무시했다. 이루지 못한 첫사랑을
200년 넘게 절절히 그리 심정을 말로 표현하라면 행복 추구권이 아닐까? 우리가 왜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지, 왜 아직도 추구해야 하는지, 마음껏 누리는 것도 아닌 고작 추구 따위가 왜 권리인지에 대해 생각하면 나는 분통이 터졌다. 이러구러 세월이 흘렀다. 내 인생의 표석이 10대의 끝자락에 이해하지 못한 채 읽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건 최근의 일이다.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했으나 이것이 삶의 진실일지 모른다는 감을 모태 삼아 뼈가 자라고 살이 붙은 어떠한 형상이 돼 묵직한 무게감으로 내 삶을 밀고 있었다. 짜라투스트라에게서 왔으나 이해하지 못했기에 딱히 짜라투스트라라고 하기 힘든 그 형상은 내가 인생 자락에 고비에 놓일 때마다 뜨거운 회초리를 휘두르고 있었다. 고생 끝에 낙이라는 둥 어설픈 소리 믿지마. 아무도 없을 테니까.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쉽고 만만한 것들로 때우려 하지 말고 똑바로 쳐다봐. 밑바닥까지 바라봐. 네가 온몸으로 견뎌낸 것들이 쌓여 너를 만드는 거야. 그렇게 성장하는 거야. 가짜는 희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성장과 자유의 즐거움을 누려봐. 내 어린 친구여. 부디 아모르 파티. 돌아보면 어느 시절이라 이러집을 필요 없이 내내 쉬운 게 없었다. 천성이 유약해 억척 부리고 사느니 차라리 세상이 망해버리길 바랐고 어딜 봐도 시트단 것들 천지였다. 그러나 오늘 나는 살아있어서 기쁘다. 어제는 알지 못했으나 오늘 깨우쳐 내일 성장할 나를 기대하는 것은 삶의 지렛대다. 인간은 홀로 이 무거운 삶을 온전히 짊어질 수 없다. 지렛대가 필요하다. 그러니 어찌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이해하지 못하는 책을 그래도 읽는 게 좋으냐는 질문에 내 의견을 말했다. 이해하지 못해도 읽으면 좋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못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잊고 살다 어느 순간 찾아옵니다. 이제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된 거지요. 그때 다시 읽으면 기막힌 내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책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말 좀 하시는 분, 책 좀 읽으시는 분, 그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저 역시 말 좀 하고 책 좀 읽었다면 읽었는데 생소한 단어들이 있네요. 오래전에 영어 뜻을 옆에 적어놓고 읽어 내려가는 영어책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요즘 있는 책치고 아래 주석이 달린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읽다가 중간중간에 아래 주석을 참고하느라 흐름이 끊기지만 오, 이런 뜻이었지. 오, 이런 뜻도 있구나. 아, 이건 이런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의 품격을 위한 어른의 어휘력, 실로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온라인이 대세인 요즘 더더욱 읽기보다 보고 듣기 편한 세상이라 씁쓸한 생각이 잠시 드네요. 그래서 더욱 맛보기로 읽기엔 상당히 지루한 책이 될 것 같기도 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꼭 부탁드립니다.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도 사랑하세요.